예,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적절한 시점에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를 견인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철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두 분 모시고 남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저희 워싱턴 특파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북미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앞에 좀 단서가 있어요. 적절한 시점과 상황하라는 이런 단서가 있긴 합니다만은 북한과 원하면 대화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남북 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아주 관심이 아주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CNN을 비롯한 세계 유수 언론이 보도한 그런 영향뿐만 아니고 예. 그리고 소극적 지지라든가 지켜보겠다는 수준을 넘어서 상당히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이것이 그 북미 대화에 열려 있다라는 얘기라든가 예. 특히 뭐 공개적인 문서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군사 행동이 없을 것이다. 예, 올림픽 그리고 기간 동안에. 올림픽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 선수들이 또 우승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까지 염두에 뒀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축제의 장을 갖다가 미국이 소극적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것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뿐만 아니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지지 찬동까지 갔다는 것은 그동안의 세 번의 정상회담과 10차례의 전화 통화를 넘어서서 예. 두 정상 간의 아주 화학적인 어떤 전략적인 그 이해관계 이치뿐만 아니고 국익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도 결코 대한민국과 미국이 상충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이런 한미동맹의 굳건한 틀 속에서 그 인류의 축제인 그 스포츠 제전을 평화롭게 하는 게 미국의 국익에 항상 우리 측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미국의 거기에 또 트럼프의 정치 일정까지 고려했을 때 예. 손해볼 게 없는 아주 적극적 지지 찬성을 보내면서 예. 이러한 성공이 지금 예견이 돼 있거든요. 성공에 같이 티켓을 함으로써 성공의 주역으로 북한도 그걸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동계올림픽 성공에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다라는 이런 그 성공의 분담금을 같이 쉐어하는 예. 그런 비즈니스 전략까지도 있다라는 아주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이번에 전화 통화였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그랬지만 비핵화 문제가 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노동당 기관지죠 노동신문이 우리의 자신들의 핵무력은 흥정 결의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핵화를 가지고 어차피 북미 대화가 어렵다는 의미인지 예전에 보면 이제 통남 북미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좀 기조가 바뀐 건지 어떻게 보세요, 우리 회장께서는? 예, 아마 그게 진짜 아니라 우리 남쪽을 향해서 하는 말인지 예. 트럼프에게 애당초 비핵화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 그럼 우리는 대화조차 안 하겠다. 이런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둘 다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이번 이선권 단장도 핵 문제는 꺼내지도 말라고 발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 박사님 설명대로 미국의 로드맵은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당장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트럼프의 어떤 재집권이라든지 그것까지 본 거시적인 목표가 비핵화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물론 이제 남북 대화가 이번에 잘 되고 있고 이것이 쭉 이어진다면은 북미 대화로까지 이어지겠지만은 예. 과연 그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어느 선에서 논의가 되고 그것이 과연 매듭 지어질 수 있는가 예.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만은 예. 뭐 육자회담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육자회담은 그건 핵실험 단계에서 논의되는 회담이고 그 이후에 이미 핵 개발을 북한은 완성했다고 하는 단계에서 육자회담 얘기는 저는 그건 뭐 시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보면 지금 운전자론이니 뭐 코리아 패싱이니 많았지만 저는 지금 이 화물 자동차가 가는데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석에 앉았고 예. 옆에는 트럼프를 태운 게 아니라 김정은을 태웠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화물 트럭에 적재함에 타고 있다. 이렇게 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고위급 회담에서 리성건 대표가 2000년 6월생 자기 조카 얘기를 하면서 그 6.15 그렇죠. 남북 공동선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그 남북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를 이제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성과물이 담보돼야 된다. 그러니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아니다. 절대 할 수 없다. 물론 전제를 깔긴 했습니다만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분위기가 정말 잘 된다면 최후에는 그런 일도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그 단계적이고 그때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차분하게 차근차근 진행되는데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점치는 건 너무 예. 앞서 나가는 예, 거고 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남북 대화를 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뭐냐? 우리도 국가 차원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당면한 것은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고 이거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면서 달성하려는 목표는 분명한 것은 비핵화입니다.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면 달성하려는 국가 목표가 그건데 그 도움이 된다면 정상회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연석회담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정상회담까지도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과 통화할 용이 있다, 대화할 용이 있다까지 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정상회담 할 의지도 이런 여건도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 가능성은 열어놓되 그 여건과 분위기가 성숙되면 예. 자연스러운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이 하계 올림픽이 아니고 동계 올림픽에 방점을 찍었다는 게 상당히 자신의 그 어떤 유년 시절의 스위스의 경험이라든가 마식령 스키장이라든가 그 동안의 장성택 최행 논리에서도 지금 그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무슨 스키장이나 물놀이장이냐 이런 것이 헛된 투자가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자국민에 대한 어떤 체제에 정치는 명분이잖아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거를 여러 가지 고려해 보면은 김정은이가 나라 전략적 셈법에 의해서 정상회담을 되진 않아든 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하면 여기서 예. 거부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달성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예. 국가 목표 차원에서 아마 어떤 그 정치들의 항상 최종 달성하려는 그 의도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런 예. 회담이 있는 거지 회담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보내겠다 했습니다. 글쎄요, 넘버 2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넘버 2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과연 북한에서 대표단을 누가 이끌 것인가 최대의 관심입니다. 네, 네. 최룡희와 김영철은 제대 대상에 올라서 좀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올 수도 있다. 예, 역으로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예. 선생님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저는 펜스가 온다면은 부통령이 온다면은 당연히 북한에서는 최용해가 와야 됩니다. 뭐 김영철은 이제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서 좀 우리 국민들 정서상 환영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최용해는 뭐 시진핑 주석도 여러 번 만났고 또 과거 북한의 인자라고 하는 조명록이 백악관까지 클린턴 때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통령 대 북한의 지금 부위원장, 당 부위원장 최용해는 명실공히 2인자입니다. 그래서 뭔가 펜스와 만난다면은 이게 뭔가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 백악관에 한번 오시라. 그러면 그럼 최용해나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북미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과거처럼 뭐 2.5 트랙이니 뭐이니 그런 차관급도 안 되는 차관보급이나 무슨 국장급이 만나가지고 북미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펜스가 온 게 확정되면 북한은 무조건 예. 고위급 회담 그 이제 단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예. 고위급 단장 무슨 예술단장 응원단장 많은데 고위급 대표의 단장은 당연히 최용해가 될 것이고 최용해가 와서 미국에 접근할 것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 의원님 어떻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지금 중요한 그 트럼프 대통령 발언 중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아주 강도 있게 열어놓으면서 예. 펜스 부통령을 보냈다고 예, 했기 예. 때문에 북한의 실력자가 올 겁니다. 그런 상징성을 또 잘 알고 있고 예.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그 통일부 그 권력 기구도를 어제 오늘 발표했는데 예. 최용해가 조직 지도부 부장을 있는 걸로 그렇죠. 명명이 예.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사실상의 실권자라는 것을 뭐 2인자는 아니지만 어떤 실권자라는 것을 그 대내에 천명한 거기 때문에 예. 이러한 모든 것이 양국의 미국의 뭐 CIA를 비롯한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에서도 물론 통일부가 전면에 나서지만은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을 제공해 나가면서 예.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흐름도 같이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제재나 여러 개 대한민국 제재론에 대한 그 저촉 범위 이런 거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 예. 이런 것도 논의가 되면서 공산주의 세력은 늘 그 상징성과 그 미디어 어텐션
지금 저 리성건이도 뭐라 하냐면 기자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국제 여론하게 잘못 보이면은 이게 지금 옥죄고 있는 국제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국제 여론의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인물을 내세운다. 예. 현성호를 대표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미 대화의 카운터파트가 될 만한 인물을 선정하다. 예. 만약에 채용이 불가능한다면 김영남이라도 어쨌든 그런 정도의 인물이 상징적인 정치력이 있는 예, 예. 그런 알겠습니다. 사람이 대표로 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방금 위원께서 이제 현성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아실 테니까. 모란봉 악단을 이끌고 있죠. 예, 예. 예술단을 이끌고 올까요? 오면 그 사람, 그러니까 그 뭐 현성월이에 대한 인물이 워낙 뭐 여러 가지 얘기가 회자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 오게 되면. 예, 현성월은 뭐 북한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그 모란봉악단 공연 갔다가 2년 전에 이제 갑자기 3시간 전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름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란봉악단 단장으로서 계급은 대좌입니다. 보통 북한에서 이제 사단장급이죠. 그리고 모란봉악단 단원들이 다 소위, 중위, 뭐 상위, 대위고 유관급 장교의 군복을 입혀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란봉악단은 인민무력속 소속 군인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 그냥 당의 직속인 김정은의 예술단이다 이렇게 예, 보기 예.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하신 그 응원단, 예술단, 뭐 기자단, 창관단, 그러니까 대표단이 8개니까 단장도 8명입니다. 예. 그래서 예술단 단장은 무조건 저는 현성월이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예술단의 구성에서 모란봉악단이 전체를 차지하기는 어렵다. 왕재산 경음악단, 그다음에 이제 총봉악단이라고 또 북한에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좀 국제사회를 대변하는 그런 그 예술단이기 때문에 예. 모스크바 순회 공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조합된 예술단이 오되 그게 단장은 무조건 현성월을 임명할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현성월이 평창 방문은 어떻게 보면 좀 기정사실화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친구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제 많은 인원이 이번에 올 것 같아요. 역대 네. 최대 규모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응원단이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얘기했던 참관단 이게 네. 뭐 체육 시설을 보기에 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선발을 하는 겁니까? 응원단과 이 참관단 만약에 오게 된다면. 네, 응원단 중에 하나를 실례로 말씀드리면 2002년 이제 부산 아세안 게임 때 온 응원단의 핵심이 인민보안성 취주악단, 우리로 말하면 경찰악대. 그게 이제 다 이 젊은 여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전체 응원단 단장이 인민보안성 정치부장, 대좌가 이제 군복을 벗어버리고 왔단 말이죠. 그 외에 이제 민영원단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평양 영화음악대학 무슨 이 예술대학의 미녀들을 다 뽑아서 예술단을 그 응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응원단은 역시 또 미녀들로 구성을 해야 이제 우리 국민들로부터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걸 북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다만 그 말하자면은 그 예술단의 공연이나 이게 이제 북경 가서도 그 북한 모란봉악단이 갑자기 예. 출소한 게 뭐 배경에 로켓가 올라간다, 뭐 김정은이 털모자를 쓰고 백두산에 올라간 예, 걸 예. 뭐 빼라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는 못 뺀다. 그런 부분이에요. 예, 어떤 바로- 공연을 하고 뭐 그렇죠. 김정은이 찬양하는 노래를 한다 할지 이런 건 그런 건 굉장히 우리가 힘들잖아요. 허용할 수도 예. 없고 아마 그 북경의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 측에서 잘 교섭할 거고 바로 최휘 선동 부위원장이며 체육지도내 위원장도 지금 물망에 오르내립니다만 그때 북경 가서 그걸 잘못 처리해서 최휘가 이제 혁명화를 갖다가 다시 컴백을 예, 했습니다. 예. 상당히 높은 지게까지 올라왔죠. 따라서 예술단 공연에 대해서는 내용들을 사전 우리 전문가들이 잘 분석해서 이거 선택하지 않으면 예. 거기서 북경 사태와 같은 게 일어나면 불미스럽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그리고 이제 많은 규모가 이제 북한에서 내려올 텐데 일단 육로로 올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근데 이제 오더라도 여러 가지 제재 국면에 지금 있기 때문에 걸리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분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를 할 것인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부분은 통일부나 외교부 쪽에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미국과의 어떤 제재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도움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범국가적인 그 유관부처가 합동 예. 팀을 구성해야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DMZ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른바 3통, 통행, 통관, 통신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예. 군사 실무회담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정전협정상의 위반 사항으로 이제 허가를 얻어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유엔 제재 국면이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국제사회와 국제 IOC 위원회, 국제기구를 통한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 있고
단순한 그 현금 캐시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 예. 편의 제공의 방법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국제사회와 여론을 충하면서 대의 명분이라 어떤 제재도 명분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평창 올림픽의 성공.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북한 그 대표단이 오는 것이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된다. 선전선동의 블록도 뭐 청소기처럼 모든 이슈를 다 빨아버리고 올림픽의 기본 정신이 훼손이 돼서는 안 되고 예. 이걸 위해서 땀 흘려 준비한 모든 국제사회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예. 선전선동의 장이 돼서는 안 돼. 그리고 특히 거기에서의 메시지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절차에 있어서도 개성공단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오는 버스 행렬이라든가 뭐 또 고성 쪽으로 오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예. 과거 이성건이가 얘기했던 2000년 6월을 연상시키는 우리는 다시 과거로 가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우리 예. 민족끼리 과거로 갈 게 아니고 비핵화를 정점으로 한 미래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평창 올림픽이 과거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과거로 다시 돌리고 과거 재탕이 아니고 예, 예. 미래 비핵화를 하고 한반도가 이 세계 평화의 어떤 스포츠 정신에 맞는 거지 정치 이벤트가 돼서는 안 예, 된다. 예. 그 제가 말하면 그 베를린식의 나치 올림픽 스타일 나치 스포츠를 지배하는 정치 이벤트가 아니고 예. 순수하게 하나의 그 많은 국제사회 일원의 한 일원으로서 오는데 아마 북한은 달라진 국제 감각을 보이려고 노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제 감각 세련된 국가 감각을 보이려고 노력할 텐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유엔 이름으로 제재를 협약된 것을 파괴하면서 올림픽을 올림픽이고 제재는 제재다. 제재는 규정대로 강력하게 준수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건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이제 9일이었죠. 이게 이제 중국 내 북한 기업에 대한 폐쇄 조치 시한 아니었습니까? 많은 식당들이 이제 문을 닫았다고요. 물론 베이징에 있는 일부 식당은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선양시에 있는 북한 호텔 칠보산 호텔 굉장히 유명한 호텔인가 봅니다. 그런데 북한의 해커 조직이 거기서 이제 암암리에 활동을 했나 봅니다. 예. 20여에서 30명이 북한에 일찍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칠보산 호텔이 그렇게 유명한 곳입니까? 네, 그렇죠. 이 지금 북한 대외 그 대표부 대사관 중에 최고가 베이징 대사관이고 예. 칠보산 호텔은 이제 그 용사관이 북한 용사관이 있는 데서 활용하는 건데 이 선양의 북한 용사관은 북한의 다른 어떤 중국 베이징을 제외한 다른 대사관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지적하신 그 칠보산 호텔이 있는데 예. 그게 이제 6, 7층에 바로 북한의 사이버 전사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 예. 하고 그렇게 이제 주시를 받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철수했다는 것은 예, 제가 예. 볼 때는 아마 스스로 뭐 보따리 싸들고 돌아갔다기보다 중국 당국이 당신네도 돌아가라. 예, 이제 예. 우리 이제 말씀한 그 2월 9일 기준으로 해서 뭐 식당도 문 닫고 지금 대표부도 문 닫고 뭐 무역회사 지점들이 문 닫기 때문에 예, 예. 제재 차원에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 북한이 그걸 뭐 그 사이버 부대를 평양으로 철수시켰는지 아니면 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유리한 지역인 뭐 연길로 옮겼는지 이건 좀 차후 관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중국이 제재는 그렇게 지금 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 동향도 살펴야 되겠네요. 자, 위원님. 그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수중타워가 갔을 때 그 영접 나왔던 네. 대사 기억나시죠? 그렇죠. 요즘에 이제 중국 그 제재 국면이 있다 보니까 중국 관련 대외 활동을 일절 안 하고요. 그 대사관에 칩거 중이라고 하네요. 일종의 그 항의 칩거죠. 뭐 북한식 그 어떤 칩거를 통해 가지고 항의를 하는 건데 예. 그 동안에 한 20여 년 동안에 그 10여 차례 우리가 제재 국면에서도 항상 중국이 만들어놓은 어떤 자이든 타이든 간에 만들어놨던 그런 구멍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요번은 중국이 상당히 북한 옥죄기가 아주 체계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정치 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달로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경제 제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항의성 칩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이 쉽게 통하지 않을 거고 중국이 움직이기 만무하겠죠. 그래, 중국은 예.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미국의 품에서 빨리 떼어내도록 하는 게 이제 그런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디바이드 앤 룰, 분할 통치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중국의 그 동안에 우리가 중국에 대한 시선을 좀 이렇게 의심쩍게 바라봤던 것이 예. 여러 가지 그 구멍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은 아마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의 항의성 칩거 시위를 봤을 때 중국의 대북 제재가 상당히 진정성으로 가지고 압박하기 때문에 김정은 제재가 그 옥죄음을 바로 느꼈지 않았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호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